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4대강 바닥에 계속 쌓이면서 지역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5월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해 5월 15일까지로 된 산불 조심 기간과 헬기 임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벽화마을 1세대 격인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을 꾸몄던 예술가들이 베트남에도 공공미술의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편 일률적이던 졸업사진이 요즘은 축제 앨범처럼 개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이처럼 더운 날씨는 수요일은 돼야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5월에 내려진 때 아닌 폭염주의보는 어제로써 해제됐지만 월요일인 오늘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30도, 성주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2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또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그중 경북 서쪽 지역은 자외선 지수를 나타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햇볕에 노출되지 수십 분 만에 해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의 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지만 일시적이고요. 이후로도 맑은 가운데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른바 녹조라떼라는 말을 만들어낸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4대강 강바닥에 계속 쌓이면서 지역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배출하는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4대강의 심각한 녹조 현상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시스티스가 4대강 강바닥에 계속 쌓이고 있는 사실이 박재현 인제대 교수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수질오염은 수면에서 강바닥 쪽으로 갈수록 심각하고 심한 곳은 4배나 더 오염됐습니다. 달성부와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상류의 수심 9에서 11m의 강바닥에는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빈 산소층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기가 거의 없는 곳에나 사는 실지렁이가 낙동강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입증된 것입니다. 깔따구 유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살아갈 뿐이고 그 외에 현기 상황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저서생물들은 존재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녹조 현상이 특히 심했던 2014년 여름에는 낙동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58배나 되는 마이크로시스티스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조류 독성 문제가 식수에 너무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녹조의 농도를 가능하면은 줄여줄 수 있는 모든 이 방안을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먼저 보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단계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을 원래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작업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 그 결과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위협받으면서 시민들은 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요즘처럼 녹음이 짙어지면 산불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산불이 자주 발생을 해서 5월 15일까지로 된 산불 조심 기간과 헬기 임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 오지 바로 옆 가파른 산입니다. 새벽 등산객의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산불 발생 10시간이 지날 때까지 잔불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식과 달리 수풀이 무성해도 산불이 번졌고 잘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녹음이 짙어도 요즘은 낙엽층이 워낙 두꺼우니까 불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진화에 동원된 헬기는 석 대로
울진과 경남 양산에서 날아온 산림청 헬기 2대와 영천시 임차 헬기 1대였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길게는 산불 발생 2시간 반이 지났어야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대기하던 포항시 임차 헬기는 없었습니다. 임차 기간이 지난 15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도내 19개 시군이 임차한 헬기 10여 대 가운데 포항과 경주, 성주 등 7개 시군은 헬기 임차 기간을 지난 1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정한 시군도 있지만 산림청이 당초 정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올해는 산불 조심 기간을 경북 이북 지역은 15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만큼 산불 위험이 크다는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비가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지난 2015년의 경우 5월 산불 76건 가운데 56건이 15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헬기 임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 헬기 임차 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림청도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 산불 통계를 바탕으로 산불 조심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 조심 기간과 임차 헬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서편도로 1.55km 구간을 완전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지구의 도로가 모두 연결돼 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진출입로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서편도로는 지난 2014년부터 156억 원을 투입해 만든 길이 1.55km의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마을 살리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관광 명소로까지 자리 잡은 벽화마을들, 유행처럼 번져서 전국에 130곳이 넘는데요. 국내 벽화마을 1세대 격인 안동 신세대 벽화마을을 꾸몄던 예술가들이 베트남에도 공공미술의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베트남 동남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 땀따임. 지난해부터 이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을에 노후된 130여 개의 가옥 벽면이 어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풍경과 얼굴들, 바닷속 이미지 등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공동체 미술교류 사업으로 신세동 벽화마을을 조성한 안동대 미술학과 출신 이강준 작가 주도로 국내 공공미술가들과 베트남 시정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베트남 최초의 벽화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집을 청소를 하고 칠을 해나가고 저희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항상 구해다 주시고 함께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돼서 베트남 현지 언론과 SNS 등에 소개되면서 이 마을은 1년 새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그 마을 자체가 그러한 변화를 겪고 나서 관광객의 유입이라든지 그런 소득 증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자발적으로 마을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20일간 베트남 현지의 작업 과정 등을 담은 사진전이 안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마을을 꾸몄던 벽화들도 함께 선보입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 쓰러져가는 마을을 살리러 갔다지만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그 삶의 향기를 되게 진하게 맡았고 그래서 더더욱 잊을 수 없는 작업이었고 베트남 정부의 요구로 올해 하노이 벽화마을 조성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식 공공미술이 베트남에도 꽃피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짧은 머리에 교복 차림의 고든 자세, 예전의 졸업사진은 천편일률적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면서 축제처럼 졸업앨범을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전 졸업사진은 흑백 사진만큼이나 단조로웠습니다. 60년대 빡빡 깎은 머리에 교복, 80년대엔 두발과 복장 자율화가 이루어졌지만 딱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학생들의 표정이나 동작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더니 최근엔 더 파격적인 졸업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학생은 대선 후보 유승민 씨의 딸 유담 씨를 흉내내 졸업사진을 찍는가 하면 제가 정치에 관심 많다 보니
그 정치에 관련된 걸 패러디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동성로에서 유담을 한번 본 이후로 이거 패러디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마 켄타우로스처럼 분장하기도 합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셔서 저도 그렇게 찍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쪽으로 옷 만드시는 걸 잘하셔서 이제 부모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고 저는 이제 뛰기만 한 거죠. 졸업사진을 찍는 요즘 학교마다 개성을 드러낸 졸업사진을 SNS에 경쟁하듯 내놓아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안철수 대선 후보를 흉내내기도 하고 만화 캐릭터, 연예인 등으로 분장해 익살스럽게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도화된 교육으로 받다 보니까 딱딱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들이 또 꿈과 끼를 그 졸업의 장면에서도 그대로 연출되는. 자유롭고 개성을 존중받는 시대에 맞춰 딱딱하기만 했던 졸업사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제11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티켓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공식 판매 사이트인 인터넷 티켓을 통해 오늘 오후 2시부터 구매할 수 있는데 장당 가격은 대형 뮤지컬의 절반 수준인 만원에서 7만 원 선입니다. 올해는 11주년을 맞아 한 개 작품 티켓을 예매하면 한 개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묶은 상품도 준비됐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다음 달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구 시내 주요 공연장에서 26개 작품이 95차례 공연됩니다. 열차의 길이가 무려 1.2k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화물 열차가 시험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길이만큼 수송량도 2배 이상 늘어나서 물류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역을 출발한 화물 열차가 김해 진례역으로 들어옵니다. 총 길이가 무려 1.2k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화물 열차입니다. 기존 화물 열차보다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안전한 제동을 위해 기관차 2대가 열차의 맨 앞과 뒤에 연결됐는데 앞 기관차에 있는 기관사가 뒤에 있는 기관차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장대 열차 운행의 핵심 기술인 분산 중년 무선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기관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길어진 길이만큼 수송량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화물열차는 33량까지 연결했지만 이제 80량까지 수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송량이 기존보다 2.4배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물류 비용은 줄고 수송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기존 열차에 비해서 이제 한 번에 많은 화물을 수송하기 때문에 수송률 전체가 좋아지고 코스트가 한 4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거다. 무선으로 차량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무선 제어 2판 시스템을 도입하고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는 2단 적재 화차를 개발해 수송 효율도 높였습니다. 최장 길이의 화물 열차는 빠르면 올해 안에 상용화될 예정이며 코레일 측은 여객 열차도 길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주택가를 비롯한 도심 곳곳은 주차 문제 때문에 늘 시끄러운데요. 한 자치단체가 학교 주차장을 일과 시간 후에 개방하도록 하고 그만큼 혜택을 주는 열린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차난 해결의 묘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주택가 골목마다 차량들이 양옆으로 길게 주차해 있습니다. 아파트의 상점까지 즐비하다 보니 대낮에도 도로 절반은 차량들 차집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쪽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보고 그래가지고 주차 공간 자체도 중앙선에다가 대갖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래요. 신도시도 밤이나 새벽엔 사정이 비슷하지만 그 시각 학교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학교 주차장을 일과 시간 이후에 개방하고 그만큼 혜택을 주는 열린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34면의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대신 이 학교에 학생 안전을 위한 펜스와 방범용 CCTV,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주차시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개방하기가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주차 시설과 관련된 제반 여건을 다 마련해주고 또 예산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또 차량 훼손 분쟁에 대비해 최고 100만 원까지 배상 책임 보험료도 지원합니다. 창원시로선 이 정도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 최소 30억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에는 주민들의 그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대상으로 약 18개소 3억 6천만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창원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턴 종교와 공공시설 등으로 열린 주차장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 영남 출판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목판본을 한데 모은 대규모 전시회가 열립니다.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은 내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북대 박물관에서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경상가명 목판 영영장판 넉 점을 지역민에게 최초로 공개합니다. 호남 지역의 목판과 각종 서책, 민간에서 간행된 서적, 잡지 등도 대규모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과 9일 이틀 동안은 경상가명과 영남의 출판 문화를 재조명하는 강연회도 펼쳐집니다. 대구 동구청이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대구 동구청은 지진방재 종합대책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 15% 이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구청은 중앙정부로부터 1,500만 원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행정, 재정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철을 대비해서 건설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경상북도가 이달 말까지 경북도 내 5개 시군에 있는 공사장 10곳을 중심으로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 및 유입수 처리, 절개지 낙석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옹벽의 배부름 현상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과 사업주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교통안전공단 구청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타인 명의의 대포차 등입니다. 내려진 때 아닌 폭염주의보는 어제로서 해제됐지만 월요일인 오늘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30도, 성주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29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볕을 가려줄 구름도 거의 없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그중 경북 서쪽 지역은 자외선 지수를 나타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햇볕에 노출 시에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영천이 13도, 청도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9도를 웃도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 30도, 영주 29도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포항, 울진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지만 일시적이고요. 이후로는 맑은 가운데 다시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